매일 아침 출근하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하고 싶을 때만 그리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한적한 시간에 맛집도 다니는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월급 외로 추가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부업을 찾습니다. 그 부업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부업으로 시작해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부업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명심해야 할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이것만 하면 월 몇백 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상과 글들에 휩쓸리지 말고 앞으로는 이걸 기억하세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본인들만 알고 있었겠죠.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뽑힌 건 아이러니하게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니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근 후 집에 오면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될 겁니다. 부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구체적인 계획은 취직 전이나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세우는 거고 부업은 부업만의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걸 해야겠다 정하고 일단 시작해서 그 후에는 조금씩 해나가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부업은 있을 텐데 어떤 걸 선택해서 해야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부업 선택 시 알고 있어야 할 3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은 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회사 생활처럼 본인이 회사에 나가 시간을 쓰며 직접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 외에 다른 수익 경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돈을 대신 벌어다주는 이른바 위임이 가능한 부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죠.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은 유튜브 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상을 한번 만들고 나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아서 영상을 추천해주고 띄워줍니다. 그리고 올린 지 3개월 된 영상도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건 딱 영상을 만드는 과정밖에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오로지 알고리즘에서만 돌아가게 되죠. 요즘에는 AI가 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물론이고 음성으로 말해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은 10분만 노력하면 모두가 영상 하나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편집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만 해도 예전에는 AI에게 대본의 일정 부분 그리고 목소리를 맡겼었죠.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도 전혀 몰랐고요. 만약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로 그때그때 배우면 되는 거고요. 유튜브 퀄리티가 걱정되신다고요? 이것저것 걱정하기 전에 일단 시작해보세요. 편집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반면 하지 말아야 할 부업 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배달입니다. 배달은 본인의 노동으로만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내가 배달에 시간을 쓰지 않으면 절대 수입이 생기지 않죠. 근무를 끝내고 온 직장인에게는 체력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배달은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위임을 할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부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 확장성은 플랫폼 내에서의 확장과 플랫폼을 넘는 확장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글을 쓸 때 네이버 블로그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여도 내용을 조금만 바꾸어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좋은 건 플랫폼 넘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인데요.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유튜브의 경우 영상 플랫폼 외에 블로그라는 텍스트 플랫폼으로 동일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죠. 이미 영상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 정보가 있을 테니까요. 이 확장성은 부업 소득의 한계점을 없애주고 본인이 인플루언서로 올라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궤도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본업을 유지할 필요 없이 부업만으로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영상 퀄리티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걱정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경우는 소득의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버는 소득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걸 넘어서려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링게를 맞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 부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부업 관련된 영상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영상 대부분 이것만 하면 월 300을 벌 수 있다 라곤 하지만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월 300만을 벌으셨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많은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으로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노다지인 양 말이죠. 근데 이 스마트 스토어는요, 초기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선 아이템을 살 초기 자본이 필요하죠. 그게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지요. 그럼 본인이 만든 물건을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요. 원칙 1번 기억하시죠? 부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임이었죠. 지친 직장인이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건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었다간 스마트 스토어 리뷰 점수가 바로 떨어질 거예요. 온라인은 칭찬보다는 비난이 좀 더 쉬운 공간이기 때문이죠. 안 좋은 리뷰는 바로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처음 하면 노출 정말 잘 안 됩니다. 본인의 스토어를 보다 잘 노출시키기 위해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 홍보비 등 생각지도 못한 부가 비용이 계속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뭘 하라는 거야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요, 유튜브 혹은 블로그 글 작성입니다. 이미 이 두 개는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쉽게 알 수 있고요. 요즘은 챗 GPT 같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대본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자는 AI가 쓰는 대본은 재미없어서 안 돼 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따지는 건 추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시도해보고 본인 적성에 맞고 수입이 발생하면 해도 되는 고민이라는 거죠. 유튜브와 블로그는 앞서 말한 위임, 확장성, 무자본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계속 꾸려가고 있는데 저 역시 추가 수입을 만들어보고자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보니 영상을 제작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무엇보다 어디에 소속된 게 아닌 내 것, 내 채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부업을 찾아 수입의 크기를 늘리시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I 스토리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